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반전 평화 시위가 맞불 시위의 물리적 충돌로까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도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건강 강조의 달인 5월을 맞아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고속도로 일부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 20대가 추락해 2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아나의 약물 등급 하향을 추진하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반전 평화 시위가 맞불 시위에 물리적 충돌로까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대 간 폭력 사태에 결국 경찰까지 투입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UCLA 캠퍼스. 하루 전날 격하게 대치했던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대와 친이스라엘 맞불 시위대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학생들이 합판 등으로 막아놓은 바리케이드를 친이스라엘 시위대 학생들이 해체하려는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폭죽이 터지고 주먹과 발길질에 막대기 공격까지 이어지며 현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초반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폭력은 점차 과격해졌습니다. 결국 폭력 사태 발생 3시간여 만에 헬멧과 방패, 진압봉을 든 무장 경찰이 투입됐고 양측 시위대를 갈라놓으면서 간신히 격화됐던 분위기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은 캠퍼스 현장은 여전히 곳곳에 물리적 충돌 흔적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십 명의 경찰들이 남아 현장을 지켰습니다. There were fights going on too. Like they started hitting each other with sticks, and there were a lot of moments where there were a bunch of pepper sprays going on. UCLA 측은 오늘 하루 전체 캠퍼스에 휴강을 선언했고 시위 텐트촌이 세워져 있는 인근 로이스홀은 오는 금요일까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찰과 대학 측은 향후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며 학생이 아닌 시위 참가자들은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캐런 베스 LA 시장은 워싱턴 DC 일정을 줄여 급히 LA로 돌아왔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성명을 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곳곳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say more broadly, any form of violence we are going to denounce, we're going to call out violent rhetoric, any type of violence we have to call out. That doesn't change anything. 점차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 캠퍼스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나 교수,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캠퍼스 반전 시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일부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 과격 행동을 하고 맞불 시위대 등장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은 캠퍼스 시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반전 시위를 주도해온 콜롬비아 대학에도 경찰이 투입돼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이 대학 캠퍼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다리 차까지 몰고 와 학생들이 점거한 강당에 진입한 경찰. 출입구를 봉쇄한 의자를 걷어내고 자물쇠를 부수며 시위대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끌려 나옵니다. 학생들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대가 설치했던 천막도 몇 시간 만에 모두 철거했습니다. 뉴욕에서만 300명이 체포됐는데 뉴욕시는 시위대 대부분이 대학과는 관련이 없고 외부 선동이 있었던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These external actors with a history of escalating situations and trying to create chaos, not to peacefully protest, but create chaos. 현재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 대학은 32곳으로 집계됩니다. 일부 대학의 강경 진압이 시작되며 시위가 오히려 더 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악관은 평화적 시위 권한은 존중하지만 지금의 시위는 소수 학생들이 일으키는 혼란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처럼 가자 전쟁 중단 촉구 시위와 점거 농성이 번지고 있지만 브라운대에서는 학교 측과 협상 타결을 본 시위대가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운대는 이번 협상 타결로 계획대로 졸업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대 시위대는 어젯밤까지 캠퍼스 내 야영 텐트 농성을 해산하기로 했으며 졸업식이나 동창회 주간 등을 포함해 이번 학기 말까지 행사에서 브라운대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추가 행동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운대 총장은 규칙을 위반하는 야영 농성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중동에서 일어난 인명피해로 많은 이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중이라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학생 측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학생들은 5월 중 대학 이사회와 만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돕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안은 오는 10월 투표에 붙여집니다. 언론은 시위 학생들의 퇴학 등 극단적인 조치까지 거론되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대화와 토론, 경청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브라운대의 해결 방안은 극명히 대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물가 상승률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0.25%포인트를 인상한 이후 6회 연속 동결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인하하기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t is likely that gaining such greater confidence will take longer than previously expected. We are prepared to maintain the current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for as long as appropriate. 최근 2%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볼 때 시장이 예상했던 결정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 등 시장이 우려했던 만큼의 강경 발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면서 금리를 인상하려면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Our policy focus is really what I just mentioned, which is how long to keep policy restrictive. 이 발언에 한때 1% 이상 올랐던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여전한 고금리 부담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은 아울러 미 국채 등의 자산 규모를 줄이는 속도를 다음 달부터 늦추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덜 흡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선 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도 9월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정신건강 강조의 달인 5월을 맞아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신건강국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한인들은 팬데믹 기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증가했고 결국 우울증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동을 느낀 한인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한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아시아계 전체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우울증을 겪을 경우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분들이 정신건강국에 오시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여기는 어느 클리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은 그냥 클리닉에 가서 의사를 보듯이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 메인 헤드쿼터이 육가랑 벌만트에 있는데 한번 와보시면은 정신건강이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정신분열장애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안내했습니다. 케어코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제공되며
관련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조현증 있는 분들 오랫동안 치료를 못 받으시고 또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정하고 정신건강국하고 그리고 하우징 그리고 다른 리소스들 다 모아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한국어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고 전화로 문의할 경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가능하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방치할 경우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빠른 진단과 대처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미국 국적자들의 한국 의료 방문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6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한국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집계에서 외국인 환자는 한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로 정의됐습니다.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환자는 총 60만 5,768명으로 2022년 대비 무려 144.2%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적별 의료관광 방문자 수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미국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위인 일본은 18만 7,711명으로 전년 대비 762.8% 급증했고 2위인 중국은 11만 2,135명으로 전년 대비 155.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국인은 지난 2023년 7만 6,925명으로 지난 2022년에 4만 4,095명과 비교해 74.5% 증가했고 2023년 전체 외국인 환자의 12.7%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 과목별로 구분하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통합, 검진센터 순으로 많았습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66.5%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순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련밀입니다. 중국에서 고속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 20대가 추락해 2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도로 아래로 추락한 차량들이 한 대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중국 광둥성의 한 고속도로의 일부가 갑자기 침하되면서 차량 20대가 무너진 도로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져 토사에 묻혔습니다. 桥断了，掉了7、8步，哎呀，幸好开得慢一点，哇，走不了了，走不了了。 무너진 구간은 편도 2차로로 길이는 18m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몰린 데다 새벽 0시부터 도로 통행료가 무료여서 사고 시간대에 차량들이 집중됐습니다. 他们一家5口，小孩的手表跟大人的手机全都是关机的。记得那3个医院都没有他们名字，2个大人，3个小孩。 사고가 난 지역은 중국 남부로 최근 2주 동안 폭우가 반복됐고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5명이 숨진 곳입니다. 광둥성 당국은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졌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부실 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닷새 연휴 동안 중국에서는 연인원 약 1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는 데다 남부에는 폭우가 또 예보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화나의 약물 등급 하향을 추진하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대마를 1급에서 3급 약물로 변경할 것을 백악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부터 헤로인, 엑스터시, LSD와 함께 1급 약물로 분류됐던 대마를 타이레놀 등 케타민, 코데인이 함유된 진통제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22년부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대마의 약물 등급 하향을 검토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대선에서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은 비슷한 비율로 대마를 사용해왔는데 2020년 대마 소지로 체포된 사람 중 흑인은 39%에 달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이미 대마 사용이 허용됐지만 미국 세관과 국경 순찰대는 연방법을 이유로 검문소에서 마약 소지자를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민자를 내쫓기 위한 차별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대마의 약물 등급 하향은 낙태권과 함께 청년 유권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AP 팟캐스트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유권자의 63%가 기호용 대마 사용 합법화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합법화에 대한 지지는 45세 미만 성인 사이에서 더 높았습니다. 연방법은 대마를 1급 약물로 분류할 만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미국의 약 40개 주에서 의료용이나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3급 약물로 분류되면 연방법에 따라 약물 소지와 사용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집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는 미국 성인의 단 25%만 대마 합법화를 지지했지만 2023년에는 70%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편 대마의 상업화와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명백히 유해한 제품을 판매하려 막대한 로비를 벌여온 대마 업계는 이제 대마의 사용과 중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충전망 담당 인력 대부분을 해고하고 충전소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해 전기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최근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인 레베카 티누치와 팀원 약 500명의 슈퍼차저 팀 인력의 거의 전부를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X에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는 여전히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다만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는 더 완만한 속도로 추진하고 기존 위치의 100% 활용과 확장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공급업체인 블렛 EV 차징 솔루션은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인 ENVI 자금 75억 달러 중 배정된 자금을 지원받았다며 충전망 담당 인력 해고 소식에 매우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미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대다수 업체가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를 채택하고 테슬라 충전소 슈퍼차저를 함께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이 늦춰지면 다른 업체들도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 전기차 전환에 힘써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의회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 절반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0%가 틱톡 금지에 찬성했고 32%는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60%가 틱톡 금지를 지지한 반면 18세에서 39세 응답자는 40% 정도만 지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8%가 동의했고 응답자 46%는 중국이 틱톡으로 미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패키지의 법안과 함께 틱톡 금지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최장 1년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코로나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보고됐습니다. 진앙지는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경계 인근 코로나 남서부 지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약 1마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증오범죄 방지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차원에서 공립교 6학년에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될 증오범죄 방지 교육 커리큘럼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 형사사법국 산하로 2019년 꾸려진 시 증오범죄 방지국이 교육국의 지원을 받고 교육단체 FHAO와 협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교육안은 다양성, 비판적 사고, 세계 시민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5개 레슨이며 특히 증오범죄 동기 및 행동인지법, 증오범죄 시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포용하는 법 등에 중점을 둡니다. 현재 개발 중인 커리큘럼은 먼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일반은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1월 버전의 커리큘럼 가안을 볼 수 있습니다. 레슨은 증오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점, 증오범죄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증오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증오범죄는 어떻게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나의 5개 시리즈로 구성됐습니다. 이외에도 이슬람포비아, 홀로코스트 등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지만 15개의 과외 자료 중 7개가 이슬람에 관한 것 등 아시안 관련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 과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